팔과 호흡이 따로 되고 저병이 계속 끊기는 느낌이 드나요? 처음 저병을 배우면 몸 전체를 같이 써야 하는데 호흡까지 신경 써야 하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호흡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몸이 가라앉거나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서 지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저병 호흡을 제대로 익힌다면 저병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병 호흡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실수하는 패턴들, 그리고 호흡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병 호흡이 어려웠다면 이 영상을 본 후에는 좀 더 가볍고 빠른 저병이 가능해질 겁니다. 저는 저병이 너무 느려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 자유형은 잘하는데 저병만 하면 속도가 좀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현상의 원인은 대부분 호흡에 있을 수 있어요. 저병은 4가지 영법 중에 가장 역동적이고 좀 파워풀한 영법이죠. 마치 돌고래처럼 나아가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정말 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힘찬 동작 속에는 숨쉬기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수영하는 사람들이 호흡이 좀 불안정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긴장하고 이 긴장감은 또 물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흡이 불안정한 그런 상태로 저병을 계속하면 몸이 앞으로 나가는 대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물속에서 너무 오래 있다가 급하게 호흡을 하려고 하면 상체가 필요 이상으로 좀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몸의 저항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호흡이 늦어지면 또 팔의 동작이 늦춰지고 전반적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병이 느리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팔을 더 빨리 돌리거나 발차기를 더 강하게 하기보다 먼저 호흡부터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안정적으로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의 피로도를 줄이면서 전체적인 동작을 부드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정된 이런 숨쉬기는 자연스럽게 좋은 자세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병에서 호흡을 어떻게 연습해 나가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저병에서 가장 힘든 포인트는 호흡과 모든 동작의 타이밍을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저병은 다른 영법과 달리 상체를 물 밖으로 들어 올려서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좀 클 수 있어요. 사실 저병의 팔 동작은 등 근육인 척추신전근과 승모근에 상당한 부하를 주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승모근은 목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삼각형 모양의 큰 근육이죠. 고개를 들기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호흡 주기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초보자분들은 매 스트로크마다 호흡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급자분들 이상은 2회 스트로크당 1번 호흡을 하는 것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호흡과 저병 팔 동작의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첫 번째로 팔이 앞으로 뻗어 물속에 입수를 할 때 우리의 머리가 이미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해 팔을 앞으로 빠르게 돌려주는 시간에 머리도 같이 물 아래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팔이 입수를 할 때 머리가 왜 물속에 있어야 할까요? 수영장에서 물살을 가르며 전진할 때 우리 몸은 마치 달리는 자동차처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팔 입수 시에 머리가 먼저 물속에 이미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타이밍을 한번 살펴볼게요. 머리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0초라고 했을 때 0.2초 또는 0.3초 후에 팔이 입수하게 됩니다. 또 이 짧은 시간 차이가 저병의 속도와 효율성이 달라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팔이 엔트리하는 이상적인 위치는 시계로 치면 한 11시와 1시 사이라고 합니다. 왜 이 지점일까요? 바로 어깨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보편적인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팔이 11시, 1시 정도의 위치가 되기 전에 먼저 입수를 해버리면
호흡 타이밍도 빨라지고 들이마시는 산소 흡입이 어려워집니다. 또 팔 동작이 짧아지면서 추진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벌려야 하는 것도 기억하고 물을 타는 느낌도 같이 갖도록 항상 체크해 보세요. 숨쉬기 위해서 머리 들기 동작을 한번 같이 볼게요. 호흡을 할 때 머리를 필요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 위에 턱을 올려놓는다 라는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뒷목이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머리를 너무 높게 들게 되면 목 근육에 좀 불필요한 긴장이 생겨나게 되고요. 전반적인 자세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저병에서 팔이 물에 입수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 호흡까지 약 2초간의 무호흡 구간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무호흡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병이 좀 편해질 수도 있고 숨이 가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병의 전체 순서를 한번 보면서 다시 이 호흡 구간을 집중해서 볼게요. 첫 번째 단계로 머리를 들어 올려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단계에서 빠르게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이 순간은 약 1초가 좀 안 되는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무호흡 구간을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때부터 천천히 숨을 내쉬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약 한 20% 정도의 숨만 내보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약 1초 정도 지속됩니다. 3단계로는 중간 무호흡 구간인데요. 팔이 물을 밀어내는 동작을 하는 동안입니다. 계속해서 일정하게 숨을 내쉽니다. 우리의 폐의 한 40% 정도를 내보낸다 라고 생각을 하고 1초 정도 지속됩니다. 이어서 다음 호흡을 위해 머리가 올라오기 직전까지인데요. 남은 공기를 내보냅니다. 약 0.5초 정도 생각하고 배출하면 되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새로운 호흡을 준비를 합니다. 머리를 들어 올려서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리코더 생각나시나요? 한 번에 삐 하고 불 수도 있지만 조금 일정하게 삐 이렇게 내뱉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호흡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다음 호흡을 위해서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근육의 긴장을 시키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동작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만약 한 번에 다 공기를 내뱉게 된다면 다음 호흡에 숨이 차서 막히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 리듬이 깨지면서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수한 후에 즉시 코로 천천히 숨을 내뱉기 시작해야 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조절해서 내뱉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병 웨이브와 호흡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병은 마치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물결을 따라서 상하로 움직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영법이죠.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자연스러운 사선 각도의 몸의 정렬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목을 굽히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합니다. 사선으로 내려가는 순간도 있었으니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도 필요하겠죠. 돌핀킥은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킥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의 추진력, 그리고 두 번째는 물 위로 올라오는 에너지를 주는데요. 단순히 위로만 올라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잊지 않고 유지를 해야 합니다. 수직으로 몸이 오르내리는 그런 실수는 발차기 방향을 한번 차선으로 해보세요. 팔 동작도 앞으로 미는 느낌을 꼭 강조해보세요. 오늘 배운 자세한 동작들 꼭 기억해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을 간단히 요약해볼게요. 호흡과 저병 팔 동작의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로 팔이 앞으로 뻗어 물속에 입수를 할 때 우리의 머리가 이미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팔이 11시, 1시 방향으로 도달하기 전에 섣불리 팔을 물속에 넣으면 호흡하는 타이밍도 빨라지고 충분한 산소의 흡입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숨쉬는 타이밍을 꼭 연습해보세요. 또 숨쉬기 위해서 턱이 물 위에 살짝 걸치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호흡은 매 스트로크마다 하라고 하였는데요. 숙련되신 분들은 2번 8스트로크당 1번 호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입수한 후에
코로 천천히 숨을 내뱉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일정하게 공기를 내뱉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또 몸을 수직으로만 오르고 내리는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럴 때는 발차기의 방향을 조금 더 사선으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평평하게 몸이 웨이브되고 있다면 호흡까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오늘 동작들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오늘 배운 호흡 타이밍 적용해서 계속 연습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저병이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어떤 이유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자세들이 점차 완성되어가는 그런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은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그만두었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아직 다른 유형은 아직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에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을 갈 때 자주 챙겨서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를 잘하게 되고 못하던 접영을 잘하게 되기 시작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응원을 하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며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